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앞두고 채권자들로부터 받게 되는 독촉이나 추심이 너무 심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불법 채권 추심의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채무 독촉을 하는 자가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채권 추시범에 종사하는 사람은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사원증과 같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채무자에게 본인의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추심을 하면 불법입니다. 두 번째,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방문하는 것 역시 불법 추심에 해당합니다.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서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 추심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저녁 9시 이후부터 아침 8시 사이에 한밤중에 전화나 문자 메시지, 자택 방문을 해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이것도 불법입니다. 세 번째,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린다든지 또 채무자의 회사 동료나 이웃과 같이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의 채무를 알리는 행위, 이거 역시 불법입니다. 넷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데도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역시 불법입니다. 흔히들 부모님의 빚은 자식이 대신 갚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배우자나 부모처럼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도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불법은 뭐냐면은 다른 데서 돈을 빌려서라도 갚아라 라고 요구하는 것, 이것도 불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보통 돌려막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위 대환대출이라고 하는 것을 강요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강요 역시 불법이니까 거절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 등에게 민형사상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것 역시 대표적인 불법 추심 사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파산자에게 채권 추심을 하는 행위, 이거 역시 불법입니다. 채권 추심자는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가 되어 있음에도 채권 추심을 요구하는데 이거 다 불법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 면책을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다면 행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추심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자, 나아가서 우리 채무자 입장에서 불법 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먼저 불법 추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 추심하는 사람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요. 채권자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추심을 들어온다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할 때는 반드시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하시고 채무 변제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흔히들 혼동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채권 추심자가 압류 예고장이나 경매 진행을 하겠다 하는 독촉장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권 추심자가 직접 압류나 경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법원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요. 법원을 통해서 이 압류 표지를 붙이게 되고 경매 역시 법원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 추심자가 직접 압류를 진행한다고 해도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추심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절차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채권 추심을 잘못된 방법으로 행사하게 된다면 채권 추심자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생활자금이나 다른 빚을 갚기 위해서 계속 빚을 내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게 빚이 커져서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채무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면 개인회생 같은
구제제도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불법 추심 행위의 유형과 거기에 대응하는 채무자의 대처 방법, 이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